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JTBC 아침의 늘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출석 조사를 거부하면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 강제 구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구치소를 막아선 변호인들과의 6시간 대치 끝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공수처는 조만간 다시 강제 구인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공수처 조사엔 응하지 않는 윤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합니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직접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재판관의 질문에 답할 걸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4년 만에 백악관으로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미국을 최우선에 두고 황금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되면서 국제 질서도 크게 바뀔 걸로 보입니다. 멕시코 등 남쪽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친환경 정책들을 없애는 한편 대북 정책과 동맹 정책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 구인에 나섰지만 6시간여 만에 무산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서 공수처는 강제 구인 재시도를 포함해 형사 절차 진행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윤 대통령의 거부가 계속되면 검찰에 빈손으로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합차 2대가 밤늦게 서울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 구인이 불발되자 공수처 수사팀이 철수하는 겁니다. 공수처가 어제 오후 3시부터 구치소에서 강제 구인을 시도한 지 6시간 40분 만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후 9시쯤 인권보호 규정에 따라 강제 구인을 중지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앞선 4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체포당일 이뤄진 첫 조사에서 역시 묵비권을 행사하다 일방적인 발언을 하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공수처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강제 구인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막힌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변론 준비를 이유로 강제 구인에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 전 반드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다시 강제 구인하는 것을 포함해 형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강제 구인에 성공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강제 구인 시도로 탄핵 심판 변론 준비에도 심대한 장애가 될 것이라며 조사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이대로면 빈손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공수처는 다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조서가 증거 가치가 없어도 법원에 사건 관련 기록 중 일부로 넘길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수사 역량 부족이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조사엔 응하지 않지만 오늘 열리는 탄핵 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공개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탄핵 소추된 현직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 변론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합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을 열고 채택된 증거들을 조사합니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변론기일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차와 2차 변론에는 법률 대리인단만 출석한 바 있습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는 자체 촬영한 영상이었고 공개석상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 상태에서 탄핵 심판에 출석하는 현직 대통령이 될 예정입니다. 이전에 현직 대통령에서 탄핵 소추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 가능하면 헌재 탄핵 심판에는 대통령이 모두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부정선거론과 민주당 주도의 줄 탄핵 등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재판관들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공수처 조사는 완강히 거부한 채 탄핵 심판에만 참여하는 행보를 두곤 내란 피의자가 사법 시스템을 마음대로 선택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이 체포됐고 미군이 이들을 일본 기지로 보냈다는 가짜 뉴스를 음모론자들은 진짜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미군에 대한 묘사는 완전히 거짓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고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도 이걸 언급했습니다. 가짜 뉴스를 낸 신문사 스카이데일리는 이번엔 이들이 미국 본토로 압송됐다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지난주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는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과 미군이 선거 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했다면서 이들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됐다고 썼습니다. 정보 출처는 미군 소식통이라고만 적었습니다. 저도 이 취재기자한테 너무 깊이는 안 물어봅니다. 정보가 살 수 있을까. 윤 대통령 측은 보도 당일 탄핵 심판 2차 변론에서 곧바로 이 기사를 인용하며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스카이 데일리 측이 인용한 미군은 해당 기사가 완전히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주한 미군 측은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을 체포한 적이 있는지 묻는 JTBC 질의에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미군에 대한 설명과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카이 데일리 측에 대해선 국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책임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촉구한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JTBC와 통화한 또 다른 군 소식통은 주일 미군 측에서도 오키나와 미군 기지 이송 등 보도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선관위도 스카이 데일리 측과 해당 기자를 공무집행 방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 측은 해당 보도로 계엄 당일 연수원에 머문 선관위 직원이 중국인 간첩이라는 오명을 입었다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벌인 법원 폭동 사태. 4년 전 미국의 의회 폭동과 닮았습니다. 트럼프는 재집권하면서 실형을 받은 지지자들을 사면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나라에선 불가능합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2020년 대선에서 연임에 실패한 트럼프는 선거 사기를 주장했습니다. 지지자들은 이듬해 바이든 취임을 앞둔 의회에 몰려들었고 We're going to walk down and I'll be there with you. We're going to walk down to the Capitol. 이 말에 담벼락을 넘고 창문을 깨고 들어가선 4시간 동안 의사당을 점거했습니다. 당시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트럼프는 하원에서 탄핵됐고 시위대 1,500여 명과 함께 기소됐습니다. My words were peacefully and patriotically. This was a protest against a rigged election. 우여곡절 끝에 재집권하게 된 트럼프는 처벌받은 지지자들의 사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Everybody in this very large arena will be very happy with my decision on the J6 hostages. 비슷한 방법으로 이번엔 한국 법원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발바닥을 디딜 틈도 없을 만큼 유리가 파편화되어서 많이 굴러다니는 그런 모습에서 충격을 30년 이상 법관 생활하면서 초유의 미정유의 사태라는 데 대해서 큰 충격을 다들 받았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움직인 것도 대통령의 부정선거론이었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폭력 행위에 가담한 시위대는 형사상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사법부는 보고 있습니다. 검경은 가담자 전원을 구속 수사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2번 대통령을 할 수 있는 미국과 달리 단임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에선 탄핵된 대통령의 사면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이다 경찰관을 폭행한 시위대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18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불법 과격 시위를 한 5명 중 2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19일 새벽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발생한 시위대 난동과 관련해 90명을 체포하고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잠시 후에 현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려드릴 텐데 먼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취임식 장면들을 꼽아봤습니다. 취임식에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 가장 먼저 아내 멜라니아 트럼프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지난 정부 때 두 사람은 돌에 닿지 않는 입맞춤으로 불화설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넓은 책모자 때문에 생긴 요령으로 보입니다. 의상으로 화제가 된 사람 또 있습니다. 취임식이 실내에서 열릴 정도로 매서운 영하의 날씨인데 후드와 반바지를 입은 민주당의 존 페터먼 상원 의원입니다. 이 사람은 당선 이후 마러라고에서 트럼프를 만난 첫 번째 민주당 상원 의원이기도 합니다. 퍼스트 브랜드로 불리는 최측근 일론 머스크도 빼놓을 수 없죠. And we will pursue our manifest destiny into the stars, launching American astronauts to plant the stars and stripes on the planet Mars. 트럼프가 자신의 핵심 사업인 화성 탐사를 언급하자 일론 머스크가 양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 앞에 선 건 올해 성인이 된 트럼프의 막내 아들 배런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은 트럼프를 비웃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A short time from now, we are going to be changing the name of the Gulf of Mexico to the Gulf of America.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 이후 6년 만에 새 영화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주연 배우인 로버트 패틴슨도 함께 내한했는데 봉 감독과 나눈 대화 들어보시죠. And also, if you could choose your favorite Bong Joon-ho film, what it would be? Ooh. Have you ever seen my film? 가장 좋아하는 봉준호 감독의 작품을 꼽아달란 질문에 당황하던 배우에게 봉 감독 슬쩍 농담을 건넵니다. Bong is probably one of, I don't know, 4 or 5 directors in the world. I think to every single actor in the world, everybody wants to work with him. 나 포함 4-5명이란 그 감독님들 누구예요? Oh God, I don't want to. I'm still trying to have a career. They change all the time. SF 영화 미키 17은 위험한 우주 현장에서 계속 복제되면서 죽는 게 직업인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소설 원작에선 7번 죽는 주인공을 봉 감독은 10번이나 더 위험에 빠지도록 각색했는데요. 최초로 사랑 얘기를 녹여낸 봉 감독의 영화가 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영화는 다음 달 28일 한국에서 최초 개봉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병사의 영상을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로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소리에서는 학교를 접어놓으면 들린다면 뭐 들어가는 것이 얘기가 없어요. 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 병사들이 정보에서 완전히 고립돼 있다면서 새 신문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게 다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 사람이 싸우는 것도 모르면서 실제 전쟁할 때까지도 우리가 맞춰야 게 우크라이나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군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편지를 갖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평양에서 보냈거나 지휘관들이 메시지를 읽으면 북한 군인들이 직접 썼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편지엔 동무들이 정말 그립다. 모두 건강하고 용기 백배하여 싸워주길 바라오. 이런 메시지와 함께 새해 인사가 쓰여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또 북한군이 전투 경험을 자세히 기록하고 이걸 활용해 신기술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상하원까지 장악해 더 강력해진 권력으로 돌아온 트럼프는 다시 한번 미국 우선주의를 선언했습니다. 워싱턴 현지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강현 특파원, 40년 만에 실내에서 열린 취임식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만난 뒤에 함께 이동한 거죠. 네, 워싱턴은 체감온도가 지금 영하 15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북극 한파로 취임식은 의사당 내부 중앙홀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직전에 백악관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과 차담회를 갖고 같은 차를 타고 취임식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취임식장에는 아마존과 메타, 구글과 애플 등 이른바 빅테크의 수장들이 모두 참석한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이 끝나고 현재는 캐피털 아레나 경기장으로 이동해서 지지자 약 2만 명 앞에서 취임 축하 퍼레이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의 취임사에 정말 온 세계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보라색 빛깔이 나는 넥타이를 메고 취임 연설을 했습니다.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그리고 공화당을 대표하는 빨간색을 섞은 색깔이죠. 이 때문에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특유의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면서 이른바 바이든 뒤집기를 노골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주요 대목 들어보시죠. 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 I will very simply put America first. For many years, a radical and corrupt establishment has extracted power and wealth from our citizens. 네, 들으신 것처럼 바이든 면전에서 강한 비판을 쏟아냈는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연설 도중에 박수를 거의 치지 않으면서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취임 첫날에 지난 선거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또 했다고요? 네, 취임사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을 향해서 각을 세우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일기 때보다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면서 좀 더 대통령다운 메시지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취임사 직후에 의사당 내부에 지지자들이 모인 별도의 공간에서도 연설을 했는데 원고 없이 시작된 발언에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쏟아내던 대선 당시 모습이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2020, by the way, that election was totally rigged, but that's okay. It was a rigged election. A better speech than the one I made upstairs, okay? 미국 언론들은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익숙한 트럼프 모습 그대로 되돌아왔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첫날부터 행정명령이 쏟아질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요. 어땠습니까? 네, 예상했던 대로 첫 번째 행정명령은 취임사에서 곧바로 나왔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First, I will declare a national emergency at our southern border. All illegal entry will immediately be halted. Country from threats and invasions. 이 밖에도 일기 때처럼 곧바로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하겠다고도 밝혔고요. 전기차 의무화 정책도 철회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취임사에선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이름을 바꾸고 파나마 운하를 되찾아오겠다고도 주장했는데 해당국들이 반발하고 있어서 취임과 동시에 국제적인 분쟁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은 국제 질서를 크게 바꿀 걸로 보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2기의 출범으로 글로벌 안보, 무역 질서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북 정책이나 동맹 정책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부 개척 등 미국 역사를 언급하며 프론티어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나마 운하를 돌려받겠다는 방침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China is operating the Panama Canal, and we didn't give it to China. We gave it to Panama, and we're taking it back.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올려받겠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모든 나라에 10%에서 20%의 기본 관세, 중국에 대해선 60%의 추가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외국 제조업체들이 미국에서 물건을 만들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I will immediately begin the overhaul of our trade system to protect American workers and families. Instead of taxing our citizens to enrich other countries, we will tariff and tax foreign countries to enrich our citizens. 우크라이나 전쟁도 조속히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전부 수복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며 향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영토 일부를 포기하라는 협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 종전협상 과정에 참전 중인 북한 문제가 부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투자 지원도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해외 생산에 대해 관세를 매기면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이럴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바이든 정부에서 막대한 대미 투자를 한 한국 기업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트럼프는 후보 때부터 관세를 무기처럼 내세워 왔습니다. 취임 하루 전에도 관세 폭탄을 예고했는데 타격이 불가피한 우리 기업들은 직접 취임식에 참석하며 발로 뛰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후보 시절부터 전 세계 보편 관세를 주장해온 트럼프는 취임을 하루 앞둔 승리 집회에서도 또 한 번 관세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Together we're going to cut your taxes, end inflation, slash your prices, getting them back down, raise your wages, and bring thousands of factories back to the USA, right where they belong, and that'll be done through tariffs and smart policy. 전방위 보편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공급망이 복잡한 국내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우리 총 수출이 최대 65조 원 줄어들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트럼프 2기 경제팀 면면을 봐도 관세 옹호론자가 많은데 관세를 외교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관세에다 1,500원에 육박하는 환율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보통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 기업엔 유리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중간 원자재의 수입 가격의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고환율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상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관건은 한미 간 물밑 협상인데 내란 사태 여파로 대미 창구는 사실상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기업들은 직접 트럼프 눈도장 찍기에 나섰습니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과 김범석 쿠팡 창업자는 실내로 장소가 바뀌며 인원이 대폭 줄어든 트럼프 취임식과 무도회에 나란히 참석합니다.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가 일기 때보다 더 강해질 걸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관세와 환율, 정치 불확실성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는 중부와 호남 지역이 매우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나쁨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6에서 12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JTBC 아침 앤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